여러분의 통장에 1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인 2025년 2월, 여러분이 그 돈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던졌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현재 여러분의 자산은 3억 8천만 원을 돌파해 있을 것입니다. 단 1년 만에 주가가 280% 이상 폭등하는 기적같은 랠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전기 부족이 AI 발전의 다음 병목 현상이 될 것이며 전력 확보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머스크의 이 서늘한 경고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고 그 시선은 대한민국 참원의 한 거대한 공장으로 쏠렸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열광합니다.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는 원전 파운드리, AI 시대의 구원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이 폭등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으며 그 끝은 어디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환율 1450원 시대, 단순히 물가가 비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예금 가치가 반토막 날 수 있는 신호 속에서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확실한 실물 자산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머니아우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찢고 그 안에 숨겨진 냉혹한 비즈니스 역학과 법리적 리스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9만원 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주 열풍이 아닙니다.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2026년 신규 수주 목표를 무려 15조 원에서 1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매년 10조 원 이상의 수주가 곡간에 쌓이는 이른바 수주의 풍요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 뒤에는 뼈를 감는 보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면이었던 두산중공업을 기억하시나요? 건설 자회사의 부실과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회사는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채은행의 관리를 받으며 핵심 자산을 매각하던 그 암흑기는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두산은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하며 제2의 창업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네이블의 합성어입니다. 전통적인 굴뚝산업 중공업에서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로 이어지는 유럽 원전 수주 랠리는 이제 실체가 있는 매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강력한 펀더멘탈로 승화된 것입니다. 시장은 두산을 원전업계의 TSMC라고 부릅니다. 설계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하더라도 실제 원자로를 깎고 만드는 것은 두산만이 할 수 있다는 슈퍼울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기술강대국 미국은 설계를 하면서 정작 만들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제조 생태계의 붕괴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보내는 오프쇼어링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한 쇳덩이를 다루는 숙련공들과 설비들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두산은 창원 공장의 세계 최대 규모인 1만 7천 톤급 프레스를 유지하며 제작 원천 기술을 지켜냈습니다. 1만 7천 톤급 프레스는 단순히 큰 기계가 아닙니다. 수백 톤의 쇳덩이를 눌러 이음새가 없는 단일 구조물을 만드는 마치 거대한 강철을 빚는 예술과 같습니다. 원자로는 엄청난 고온과 고압 그리고 치명적인 방사선을 견뎌야 합니다. 용접 부위가 많을수록 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두산은 쇳덩이를 통째로 눌러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오차로 가공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도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망치와 손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세한 균열이나 오차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가공 기술은 원전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머리가 되었지만 두산은 대체 불가능한 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자가 제작자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슈퍼울의 탄생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법리적 관점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파트너인 웨스팅하우스는 자비로운 아군이 아닙니다. 체코 수주전에서 보았듯 그들은 한국형 원전의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거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들은 파트너이면서 소송을 걸까요? 과거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는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한국은 그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국산화에 성공한 APR1400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 원전은 우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했으니 해외에 수출할 때는 우리 허락을 받고 로열티를 내라. 이것이 바로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근거로 한 법적 공격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벽한 종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차원의 에너지 안보 동맹이 강화되면서 소송보다는 이익 공유 형태의 합의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송으로 발목을 잡고 다른 쪽에서는 내 설계도로 물건 좀 만들어달라며 손을 내미는 기묘한 공생관계.
관계. 이것이 바로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인 프레너미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웨스팅하우스가 갑의 위치에서 단가를 후려치거나 계약을 지연시킬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려한 수주 금액이 실제 영업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법적 타결의 디테일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원전이 10년 뒤의 거대한 미래라면 가스터빈은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실질적인 수익원입니다. 가스터빈의 작동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거대한 항공기 제트 엔진을 지상에 고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를 엄청난 힘으로 압축하고 여기에 연료를 섞어 태운 뒤 그 폭발적인 팽창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초내열 합금입니다. 터빈 내부는 15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고온입니다. 금속이 녹아내리는 온도에서 분당 수천 번을 회전하며 버텨야 합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 5개국뿐이며 두산은 피나는 노력 끝에 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은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면 가스터빈 발전소는 3년이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개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강자들의 생산 라인이 꽉 찬 지금 두산의 가스터빈은 전 세계가 원하는 가장 빠른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두산의 가스터빈을 직접 주문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원전 수주 이상의 주가 폭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 기조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우호적입니다. 과거의 이념적 배립을 넘어 이제는 에너지 안보와 무탄소 에너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비중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두산에게 거대한 정책적 안전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SMR은 거대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제조업입니다. 두산이 전세계 SMR의 생산 기지가 되는 날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3가지 실전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수주 공시의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단순히 조 단위 계약이 떴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은 하수의 방식입니다.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마진율은 얼마인지 수주의 질을 먼저 보십시오. 머니 아우라는 매출 채권의 회수 속도를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봅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장 시점을 노리십시오. 주가를 억누르는 마지막 봉인은 법적 리스크입니다. 이 분쟁이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에서 타결되는 뉴스야말로 진짜 풀매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리스크를 철저히 해제하십시오. 원전은 국가 정책에 휘둘리는 홀리코노미 종목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나 국내 정책 변화를 살피며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머니아우라 시청자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마지막 기회란 절대 없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남들이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지금 안 사면 끝이다라는 공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버스는 떠나면 또 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기업의 본질을 모른 채 남들의 함성에 취해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입니다. 두산이 그리는 미래 에너지의 비전은 분명 웅장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은 수많은 변수와 악재를 넘어야 하는 울퉁불퉁한 곡선일 것입니다.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에 인생을 베팅하지 마십시오. 대신 숫자의 성장을 믿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전략가적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고 기업의 본질에 눈을 뜰 때 비로소 부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증식되는 그날까지 머니 아우라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에너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부의 기운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머니 아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